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리가 줄 서는 문화, 참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이죠. 회사나 또 심지어 식당 같은 데도 셰프들이 유명하면 그 밑에 줄을 쫙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식당 주인은 물 주고 식당의 모든 힘은 다 이 셰프가 발휘하는. 그래서 요즘 보면 스타 셰프라는 자들이 이름만 들고 다니면서 물줄을 물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유명 레스토랑의 주인인 것처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고소당하고 깜빵 가고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줄서기라는 것은 그냥 이 생존 본능과 관계해서 매우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 대선 나왔을 때 모두 조롱하고 트럼프를 갖다가 당선 안 시키려고 당의 후보로 안 만들려고 죄를 뿌리다가 그래도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또 그 밑에 쪼로로 다 줄을 서는 걸 보고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앞에 줄 서는 것은 여전하구나. 자, 권력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돈도 줄을 세웁니다. 한국 사회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과 싸우면 제가 볼 때 황 대표가 그런 돈 많은 기득권에 대해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본인이 싸울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정경유착을 하니까 그런 꼬라지를 못 보고 싸우다가 그래서 지금 재능 있는 사람이 미간 말직도 안 하고 당을 만들어서 저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한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하고 싸우려면 그때부터 그냥 편하게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거, 돈 버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 사회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끝으로는 조선시대를 벗어나서 근대화, 현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옛날에 보면 당파 싸움에 따라서 조선시대 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패거리 지어서 싸우다가 그 패싸움에서 지면 모조리 사양 맞고 죽거나 귀양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의 5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맹색이 저거들끼리는 승리하기 어떻고 주자가 어떻고 그렇게 노는 명자가 어떻고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 역사상의 과거의 일이나 제사 지내는 문제나 중국을 바라보는 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이미 명청시대에 사라진 주작을 가지고 송나라 때나 이렇게 잠깐 반짝했던 그 주작을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조선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마치 중대한 세상의 원리인 양 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유독 줄을 서기 좋아한다. 제가 왜 이제 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윤석열이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검찰하다가 싸우고 나와가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1년 전쯤에 이맘때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좀 있다가 이제 동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은 그야말로 한 1년 만에 대권을 주었지요. 자, 그럼 보수 진영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윤에게 대권을 양도했겠습니까? 그건 보수 진영의 무능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 항상 집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쉽게 권력에 유착이 된 것은 보수 권력에 윤이 검찰총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보수 권력이 윤 앞에 줄을 쓴 거죠. 윤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평검사였거나 그냥 변호사였다면 보수 권력이 줄을 섰겠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안 섰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안 되고 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총리나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안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수 권력의 특징은 줄을 잘 서야 나의 권력과 부가 오래 간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싸울 때 이명박 쪽에 줄을 섰던 사람은 성공했고 박근혜 쪽에 줄을 섰던 사람은 5년 동안에 깜빵도 가고 고생하다가
또 박이 되니까 박근혜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또 완전히 재미를 봤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진박과 가박이 있어서 가박들은 밀려나고 진박 소수만이 권력을 누리고 즐기다가 저 탈이 나가지고 저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줄을 세우는데 줄 세울 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신은 서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글을 잘 쓰고,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다. 그래서 신은 서판이란 말이 내려오지만은 현대는 신은 서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권력의 향방과 추이를 이렇게 빨리 냄새 맡는 후각이 중요해요. 후각. 이렇게 코로 냄새를 빨리 맡아야 돼요. 그래서 줄을 빨리 서고, 그래서 홍준표한테 줄 섰던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윤석열이한테 줄 섰던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연장시켜 갈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송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송금이요. 자, 황세프가 볼 때 황 대표도 이 송금이 좀 없었으면 아마 큰 출세했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진짜 치명적 단점이 뭔가 하면 손에 보면요, 송금이 그냥 아주 굵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면 뭐 하느냐? 줄서기를 싫어한다. 저 사람 옛날에 정치할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뭔가 하면 어떤 행사에 다 오래 해가지고 몰고 갈 때 뒤에 서라, 이런 거를 진짜 하기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줄 서기 싫어하는 거, 아마 저 사람은 줄 서는 공포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을 안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을 안 서고, 줄을 서고 나면 일단은 송금이 없이 비벼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을 서고 비비고 이런다고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때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거는 좋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때도 좀 먹었어. 그 마누라가 뭐 무속을 좋아하고 문제가 좀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줄 섰으면 그 추운 겨울날 윤석열이가 잘한다, 문재인하고 붙어라 하고 응원했으면 끝까지 거기 서버려야 돼. 그게 대한민국 정치가 요구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실컷 그 추운 겨울날 몇 달을 그렇게 고생하고 남들 안 할 때 수만 명을 연인은 모아서 고생을 하고 엄청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뭉개고 자빠져가지고 그거 좀 문제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황 대표를 볼 때는 황 대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왜? 줄 섰으면 문제 제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줄도 잘 안 서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듣기 싫겠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황 대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줄을 잘 서고 아부를 잘하고, 그리고 자아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그냥 박수치고 못해도 박수치고, 그 사람이 못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지요. 한국에는 정치 권력은 돈 권력, 자본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스폰서를 자본 권력이 하지요. 그런데 그 자본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찔른 사람은 이제 정치에서 퇴출됩니다. 아마 황 대표는 한국 최고의 자본 권력을 자기하고 부딪히는 일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봤을 때 개미만한 게 틈만 나면 비판한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서 죽여버리겠다 생각해서 황 대표가 과거에도 뭐 좀 할라 하면 그쪽에서 그래서 황 대표도 잘 알아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기성정치가 유지된 한은 그야말로 어떠한 자리나 권력도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표를 혁명 21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쪽으로 포지션을 정한 겁니다. 잘 정했지요. 그런데 자기 처지를 모르고 또 사람이 우매하게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붙어서 좀 내가 나이도 들었고 어떻게 좀 붙어서 한 자리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말로가 비참해지죠. 윤석열이한테 과거에 제야에서 오래 고생하고 참 나름 옳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지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윤 정권이 출범하는데 별의 별것들한테 한 자리를 다 주면서 총리, 장관, 수석, 뭐 각종 산하기관, 차관 뭐 다 주면서 그 사람한테는 자리를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지난 대선에서 좀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숙이고 아주 그냥 똥당에 들어가서 풀베팅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이슈로 삼아서 떠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 됐으면 그럴싸한데 그래도 한 자리를 줘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말년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시오 하는 게 예우라고 보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왜 안 주겠습니까? 그 안 주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한국의 사회의 운동권을 쥐고 흔들고 깜빵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윤석열 지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요한 자리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 나중에 물릴릴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호남 출신인데 산전수전 다 겪었던 호남 출신의 원로 정치인을 윤이 실컷 썼죠. 내가 듣기로는 그분이 국정원장을 하고 싶어 했대요. 저는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지만 선도 굵고 가정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 그 고난을 돌파도 했고 아주 정치인 중에 그만하면 그래도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쓸만한 자리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분이 등장을 안 했어요. 자, 그거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내 도한 걸로 만족하고 나중에 뭐 보고 한 자리 챙겨줄게 좀 기다리시오 하고 미뤘어요. 그건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당신도 자기 개성이 강해서 내가 불편하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김종인과 윤석열이가 안 맞는다. 벌써 튕겨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김한길을 갖다가 굉장히 친하고 뭐 조언을 구하고 하지만은 김한길에게 지금 자리를 안 주지 않습니까? 김병준도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얻었죠. 자, 지금 남아있는 자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연세에 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공기업에 가서 한 자리 하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불편하거나 좀 자기보다 만만치 않게 장악력이 있거나 또 사람 자체가 상당히 보통이 아니다. 뭐 또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다. 자, 이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자, 엊그제 광주행 KTX를 타고 99명의 똥당 의원들이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물론 현장에서 몇 명은 따로 왔지만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밑에 붙어서 광주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내 생각은 그걸 갖다가 혐오하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공천도 더 받고 또 더 위로 올라가고 한 자리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뭐 소신이나 양심이나 이런 게 밥 먹여주냐? 그런 거 없다. 괜히 그런 거 따지다가 지키면 나중에 공천도 안 될 거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엎어지라면 엎어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니냐. 그런데 통달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똥당을 보면서 저 당에 무슨 놈의 희망이 있겠느냐. 아마 독재로 가도 박수를 치고 총통 축하합니다라고 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이 이러한데 한국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오늘의 디저트. 왜 질이 나쁘고 아부 잘하는 정치인들만 살아남는가? 다 이유가 있다.